과반수가 없어서 2차 투표를 했어요. 2차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 친러적 경향을 갖는 야누코비치가 49.53대 46.66 3% 차이로 결국 야누코비치가 집권을 하게 돼요. 3% 차이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크죠. 이재명은 0.7%였는데 엄청 큰 거죠. 3%면. 어쨌든 3% 차이로 결말이 났어. 2차는 과반수가 아니라도 종다수로 득표하는 거기 때문에 1차에서는 과반수인데 2차에서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친러적인 경향을 갖는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정투표 시비가 붙겠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막 유권자보다 숫자보다 많은 투표들, 특히 동부 지역에서는 유권자가 100명인데 투표자가 5명이 나오고 105%가 투표하고 막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가뜩이나 불만이 쌓여있던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투표, 정치 부패, 올리가르히, 자유와 인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요. 이 혁명이 오렌지 혁명이에요. 오렌지 혁명은 이 사람의 선거 기간 동안에 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 혁명을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깃발도 오렌지 이 색깔을 들고 다 광장으로 모여서 부정선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서 이제 소위 민주주의 혁명을 시작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2004년 선거 이후에 벌어지게 돼요. 형식적으로 보면 친서방과 친러의 대결 구조 속에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했던 혁명이긴 하지만 그동안 억눌렸던 시민, 당연히 이제 우리 촛불 때도 야 최순실이 물러나라 이렇게 출발하지만 구호가 바뀌잖아요. 가스 민영화를 반대하는 뭐 또 하고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적폐청산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촛불을 연상하시면 딱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촛불혁명과 같은 혁명이 오렌지 혁명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민중들의 이 혁명의 열기에 놀란 중앙선관위가 결정을 내려요. 부정투표였음을 확인하고 재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또 선거를 해요. 다시 또 선거를 해서 유센코 같은 분들 당선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오렌지 혁명이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센코는 뭘 받아야 돼요? 혁명 정신을 받아야 될 거예요. 문재인은 뭘 받아야 돼요? 촛불혁명의 정신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유센코 이제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거 보고 보세요. 아까 제가 동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오렌지 색깔이 유센코의 득표.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누구? 야누코비치의 득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지않네. 못지않게 93.74%, 뭐 95.72%, 96.03%, 여기도 맞잖아. 93.54% 이렇게 갈라진 투표 양상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갈라진 양상을 보이고 이쪽은 친러와 동부의 기득권 재벌 중심, 이쪽은 친유럽과 신흥자본 중심. 어퍼치나 매치나 결국은 자본 중심의 정권인 건 사실인데 표는 어쨌든 이렇게 갈렸어요. 이렇게 갈린 상태에서 야누코비치는 이 유센코 정권 시기에 오렌지 혁명을 실족하고 급속한 유럽화를 치장하고 시장 개방과 나토와 EU 가입을 추진했지만 동부 러시아계 주민들이 반발하고 친서방 정책을 쓰고 있었지만 일정하게 한계가 존재하고 가스 에너지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혹시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문재인식으로 얘기하면 촛불혁명의 승계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냥 어정쩡하게 결국 끝내버리는 정권이 되면서 불만은 폭증하기 시작한 거죠. 혁명까지 일으켜서 해줬는데 이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붙은 선거, 다시 붙은 선거에서 2010년에 다시 선거에 붙는데 율리아 티모센코라고 하는 여성 후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걸 이은 유센코를 이은 후보라면 야누코비치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야누코비치가 이기게 돼요. 당연히 이기지. 우리가 윤석열 이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혁명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이 구조 속에서 야누코비치가 이기게 돼요. 야누코비치가 이기면서 드디어
친러적 경향성을 갖는 후보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